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요 대학교들의 2021학년도, 즉 작년인 2020년의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체적인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도 꽤 되지만 경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미 자체적인 입시 결과를 발표한 대학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 주기에 맞춰서 전년도인 2021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니까 올해 수시 접수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N수생 그리고 학부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올라갈 예정인 입결 분석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학종 모집 요강 상해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한 변경사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시 입시 결과는 정시 입시 결과와 다르게 해당 전형의 평가 방법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여부에 따라서 매년 변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시기 이전에 항상 전년도와 올해 전형 요소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놓으셔야만 합니다. 연도별로 달라진 전형 요소를 간과한 채로 막연하게 입결을 참고했다가는 수시 지원 전략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달라진 전형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 링크해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경희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영상을 시청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희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입결 자료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경희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입결 자료의 기준 및 석소장이 제작한 입결 자료의 지표를 살펴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입결 자료는 최초 합격자 이외에도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전과목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전과목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나 체육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국어와 영어 전과목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요. 최초 합격자의 내신만 취합된 자료가 아니라 최종 등록자의 내신도 취합된 자료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석소장이 제시한 자료에는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이라는 지표가 함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경희대학교 측에서 산출한 지표가 아니라 석소장이 산출한 지표로서 충원 인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 합격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의 경쟁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선발하는 학과에 100명이 지원하였고 예비번호가 10명까지 부여가 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쟁률은 10명 선발에 100명이 지원했기 때문에 10대1로 나오지만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은 100명이 지원했는데 20명이 합격을 했으므로 5대1이 되는 형식입니다. 단계별 평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이라는 지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 지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각 전형별 2021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의 비율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더불어서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 1단계 70% 면접 30%의 비율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대학을 불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된 전형들은 대체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연도보다 낮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되었던 고교 연계 전형이 본격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즉 전년도와 달리 고교 연계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지원군이 본질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서 신설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 경희대학교의 네임밸류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라는 점까지 이 두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께서 잘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원군 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네오르네상스 전형 속에서의 내신 등급의 가치가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소장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집 단위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놓은 자료도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게시를 해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희대학교는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 서울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인지 아니면 수원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인지를 확실히
확실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친 이후에야 이 전공이 왜 수원 캠퍼스에 있지? 아니면 이 전공이 왜 서울 캠퍼스에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석소장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공이 어떤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고교 연계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2021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이 된 고교 연계 전형의 입결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서류 70% 그리고 교과 30%의 일괄형 평가 방식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함께 교과 그리고 출결 봉사 기반의 비교과 100%의 일괄형 평가 방식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출결과 봉사에 기반한 비교과 점수가 지원자 모두 일괄적으로 만점으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한해서는 고교 연계 전형이 실질적으로는 교과 100%의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석소장이 문제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기존까지만 해도 고교 연계 전형은 일반적으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하기에는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2021학년도 입결 자료를 살펴보아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비해서는 고교 연계 전형이 대체로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2022학년도에는 비교과고 뭐고 내신 좋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학생들만이 주로 지원하는 전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원 자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술체육계 1명, 거기다가 문화인재, 글로벌인재, 리더십인재, 과학인재 중 하나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실상 교과 100%의 전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원군 자체가 예년과는 아예 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예년도 입결을 참고하려고 해도 참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요소에 대해서는 추후 입시철에 조금 더 자세하게 추이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석소장은 이번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입시에서 그간까지 경희대학교 수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순수 교과 중심의 지원군 유입을 가장 큰 변수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희대학교의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좋든 싫든 비교과를 무조건 챙기기는 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비교과를 하나도 안 챙긴 학생들도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즉 기존의 고교연계 전형 지원군이 네오르네상스 전형 지원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 동시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신설로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의 고교연계 전형 지원군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유입됨으로써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오히려 거꾸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오르네상스 전형 속에서 내신 등급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입결 자료를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석소장이 조금 길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실기우수자 전형의 입결을 이렇게 석소장이 정리를 해봤는데 실기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형 구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참고를 위해서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 전형 통계 자료 링크를 첨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주요 전형들의 전년도 입결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굳이 경희대학교 뿐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올해인 2022학년도는 지역균형 전형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 신설로 인해서 다른 해보다 유난히 입시 생태계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학교들의 2021학년도 입결을 살펴보실 때 단순히 이 정도면 지원해볼 만하겠다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런 변화가 지원군 양상에 이런 변화를 주겠군과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석소장이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전력은 정보를 넘어서 지식으로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 직관으로 연결되어야만 수립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